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우리 뭐 앞에 그때도 얘기했듯이 편집 안 한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제 말에 또 꼬임에 넘어간 그 변 PD 또 있고, 아우 저놈의 이빨. 네, 제가 결국은 또 꼬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지금 찍게 됐고요. 제가 고민 상담 사람 이제 생길 때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안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을 모셨어요. 그 사람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해보시죠. 이분하고 친해지게 된 계기는 딱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보실게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제일 가깝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같이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금방 친해집니다. 저는 이분하고 사기 아닌 사기를 같이 당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친해졌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나리오 작가 케이필입니다. 시나리오 작가 케이필. 네네. 뭐 저는 형님 하는데 작가 생활을 하고 있고, 저랑은 다른 일을 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이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끈적끈적해졌습니다. 한번 사기를 당하게 되면 서로 믿을 수 있으니까. 그때 작품이 회왕이었죠, 아마? 아, 그랬나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여고동창 쓰고 나서 바로 회왕편을 썼으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죠? 거진 10년까지는 안 됐고 한 7년, 8년.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안지 7년 된 거네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도 대표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성실하고 누구한테나 빛 같은 존재죠. 쉽게 말해서 그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것을 먼저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주는 약간 그런 성향의 우리 대표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별빛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우 저 흐뭇한 표정. 근데 왜 저는 지금 정작 힘들까요?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더 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너무 빛이 강하게 나니까 좀 빛을 좀 줄여야 되는 이제 좀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저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돈 있는 사람들을 저를 싫어할까요? 아니, 대체 이유는 뭘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제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 겁니다. 앞으로. 예. 미래는 지향적인 겁니다. 제일 빠른 건 우리 작가님이 돈을 잘 버셔서 제 지인이 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제일 좋죠. 우리 작가님은 그러면은 지금 뭐 어떻게 잘 나가십니까? 아니요, 잘 못 나가요. 아주 되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생활이 진짜 외상을 가지고서 글을 달라고 하는 데 너무 많아요. 외상이 뭔 말인가요? 원고료를 원고료를 이제 지급을 안 하고선 글 먼저 써달라. 안 주면 되잖아요. 지인 찬스. 글을 안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맥 타가지고 오면 아. 또 그걸 이제 안 써주기도 뭐하고 써주면서 또 금액을 다 받기도 뭐하고 그래서 금액이 이제 평상시에 제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작가 페이는 뭐 영화 기준으로 120분짜리 한 5천만 원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약되는 곳은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계약이 돼요. 그래도 그 1,000만 원 계약을 1년에 10개 하면은 1억인데? 소송만 지금 3개째. 아하. 3개째 하고 있어요.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유명한 과거에 이제 대표시죠. 그분하고도 소송하고 있는데 그분이 옛날에 가수 B하고 소송을 했었어요. 누구? 제가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고. 아. 네. 가수 B는 우리가 아는 분. 네, 정지훈. 그 잘생기지? 예, 잘생긴 분. 저보다 조금 잘생겼다가. 우리 도 대표가 더 잘생기지 않았나요? 눈도 더 크고 부리부리하고. 더 얘기하십시오, 이제. 작가님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작가님. 그럼 최근에 작가님 뭐 글 쓰신 건 뭐가 있으세요? 최근에 이제 공포의 시간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일자리 연계형에 당선이 됐죠. 그래서 뭐 직접 연출도 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작품으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나요? 예, 유튜브에서 공포의 시간 검색하면 30 동안은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포의 시간이랍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재미는 모르겠어요. 참고로 전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거기에 뭐 얼마나 들어갔는지 뭐 금액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화 이제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각 팀당 990만 원씩 이제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플러스 제작비. 990만 원이요? 예, 근데 거기에 3.3%를 띄고 줬죠. 네. 그래가지고서 대부분 한 330만 원 제작비 내서 이제 찍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하고는 좀 부족해서 제가 한 400만 원 더 투자를 했어요. 1,300 얼마 정도. 예. 근데 저는 거기서도 영진원이라고 하셨나요? 영진이, 예. 근데 990만 원은 왜 99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라는 게 듣기도 더 좋은데 100단위보단 1000단위가 좋은데
각자의 인건비에서 3명이 들어가는데 220씩 들어갔어요. 아하. 그리고 나머지 제작비 이제 330 이렇게 해가지고서 990. 근데 찍다 보니까 안 돼서 또 개인 사비를 들여서. 아, 처음부터 이제 딱 대본 하나 냈을 때 990 갖고는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퀄리티의 문제도 있었지만 배우들보다는 스프한테 좀 페이를 좀 더 줘야 배우들한테 한 번 더 카메라가 더 가고 조명 반사판이 더 나가고 이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쓰는 비용이라고 했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써야 그래도 하루 동안 고생한 보람도 있고. 근데 많이는 못 줬어요. 그리고 일단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작가의 삶에 대해서 네. 되게 좀 생소하고 궁금하고 그런 점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 이야기 듣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제 작가에게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어떻게 작가라는 직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남들하고 약간 틀렸어요. 그러니까 꿈 자체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거지왕.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거지와. 거지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 안 하고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개념에서.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신이 되고 싶더라고요. 내 안에서 야, 생각이 남다르네. 캐릭터들이 움직여서 내가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 이제 글을 소설을 막 쓰다 보니까 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인이 되고자 했죠. 그래서 무작정 우정부에 있는 천상병 선생님 자택에 막걸리 사들고 갔죠. 저희가 아는 그분. 예. 제가 선 이제 선생님이 의정부에 계셨었어요. 예. 저희 이제 같은 동네에 와가지고 무작정 막걸리 사들고 가서 처음에 한 달은 무시당했어요. 그리고서 한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받아주고 하면서 뭐 막걸리 한 잔씩 주시면 좀 받아 먹고 하면서 한 3년 밑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생처럼 이제. 예, 그냥 식구였죠. 그냥.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러면 뭐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시고 학업 끝나고. 그쵸, 뭐 학업 그때 뭐 운동 생활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학교에 대한 생활을 한 12시 되면 항상 좀 퇴근했어요. 뭐 방과후 수업도 아니고 뭐 그냥 학교에서 안 나와도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분 문화생으로 몇 년 정도를 공부를. 3년 했죠. 3년 만 3년이니까 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인으로 데뷔를 하게 됐죠. 데뷔를 했다고요? 예, 시인으로 데뷔를 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예. 데뷔를 하셨다는 건 어떤 걸 데뷔하셨어요? 이제 그 문단에서 이제 그 공모하는 네. 그 시의 공모전에서 공모가 됐죠. 그래서 등단을 하셨어요. 예, 등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의정부라는 동네에는 음악다방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다방에서 DJ를 하게 되는데 DJ를 했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음악다방까지. 제가 이제 마지막 DJ 세대를 걷긴 했는데 나이도 많이 속였고 거기 안에서 실질적으로 음악을 알아서 DJ를 봤던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순수하게 내 시를 사람들이 좀 강제로 좀 듣게끔 하려고 그 당시는 이제 DJ가 이렇게 마이크 대고서 멘트를 치면요 밖에 스피커가 있어서 길 가는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운이 좀 좋았던 게 이호준 작곡가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노만비에게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때서 태진아 선배님, 김웅국 선배님 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연예인이시네. 아니요, 저랑은 너무나 틀린 삶을 작사를 사시네. 음악다방 얘기를 좀 더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한테는 너무 추억이다. 전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그럼 혹시 뭐 팬레터 이런 것도 받고 그러셨나요? 팬레터는 기본적으로 받고요. 제 이제 행복했던 게 뭐였냐면 보통 우리 초콜릿 받는 날 있잖아요. 발렌타인데이라고 하죠. 예, 그때 전문 용어를 좀 써주세요. 날이면 뭐 그 상상도 못하는 초콜릿이 들어와요. 상상도 못하는 초콜릿이 들어와요. 작가님한테? 예. 이게 너무 또 촬영이라고 거짓말. 그리고 이제 그 각자의 팬들이 좀 있어요. 그 DJ 성향에 따라서 팬들이 좀 있어서 여기 다방에서 한 3시간 정도 틀고 이쪽 다방으로 넘어가면 그 팬들이 그대로 이렇게 넘어와요. 잠깐만. 한 곳만 아니고 몇 군데를 도셨다고요? 예, 한 3군데 다녔어요. 인기가 많은 DJ예요. 예, 인기 많았어요. 인기 비결은 그때만.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특별히 잘하시나? 아니요, 저는 얼굴이 잘생기셔서 저는 그 사극 스타일이라 그 현대문하고 안 맞아요. 목소리가 좋으시잖아. 그럼 DJ 할 때 한복 입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뭔 매력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돈 주고 밥 먹어본 적이 없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사줬어요? 네, 뭐 그때 이제 누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를 속였잖아요. 21살까지 속였기 때문에 그 당시 20살이는 누나들이 술 사주고 데이트 같이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어떻게 특별히 뭐 좀 찾고 싶은 분은 없나요? 아 전혀 저를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음악다방에서 옮겨 다닐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재밌었죠 그때. 그럼 그때부터 이런 좀 이쪽에 대해서 끼가 있으셨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저를 이제 좀 끌어줬던 분들이 좀 있죠. 그 당시 연예인들. 좀 친하게 지냈던 연예인들은 좀 있어요. 그럼 그렇게 계속 하시다가 네. 직업은 작가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대본 같은 거를 쓰는 게 작가잖아요. 네네. 그럼 첫 번째 뭐 그런 거를 쓰거나 뭐 이랬던 거는? 첫 번째 이제 뭐 그 당시 음악계에 있다가 우리 대표님이 추천서 써줘가지고 MBC 작가는 있었어요. 이제 구성 작가라고. 방송국 MBC요? 그래서 이제 구성 작가라고 이제 잠깐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소설책 3권 하고 시 한 500편을 써가지고 나왔죠. 군대에서요? 예. 제가 이제 군대에서 좀 이렇게 남들하고 이제 좀 군대 생활 얘기할 게 없는 게 저는 군대에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적응을 못 하셨네. 눈도 안 쓸어봤고, 그러니까 훈련도 안 받아봤고. 속된 말로 보호관심사병. 맞아요. 저 이제 OP에서 못 내려왔어요. 그래서 OP에서 한 1년 6개월 있다 보니까 안에서 할 거 없잖아요. 글만 쓴 거구나. 예, 제가 잘하는 건 이제 글만 쓰다 나왔죠. 그럼 소설을 쓰셨다고? 예, 그 당시 소설 썼죠. 그럼 그게 출판이 됐어요? 아니요, 안 됐어요. 그냥 저 혼자 봤어요. 돈은 안 되는 거네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시가 위주였기 때문에 이제 시를 가지고 그 당시 대형 출판사에 이제 먼저 보냈죠. 시집을 내겠다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있으니까 선생님 명예에 이제 그 시집을 꼭 내겠다 했는데 출판사에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그 당시 보통 월급이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한 달 다니면. 시 판당 5만 원에 사겠대요. 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이름으로 출판 안 된대요. 왜? 이제 시는 좋은데 당신이 유명해서 안 팔린대요.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 또 그런 네, 그래서 그 시를 고스란히 갖고 나와서 한강에서 다 태운 적이 있어요. 열받아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작품들이야. 그래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시를 쓰면서 돈 벌겠다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래도 돈 욕심이 있으면 내 명의 이름을 빌려주고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하고 싶었죠. 그걸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자존심? 자존심도 있고 창피했어요, 그런 게. 이거 시나리오 글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시나리오는 좋은데 네 이름으로 안 해. 이런 영화사에서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근데 이 얘기는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만간에 저 변 PD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비슷한 친구입니다. 이상하게 제 주위에는 다 이런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가 한 25 정도? 네, 맞죠. 그러면 칼을 가셨겠네 또. 그때 이제 해가지고서 방송국도 다 떠나고 독립영화협회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글을 또 쓰신 게 이제 그때는 그때 뭐 계속 글은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후학 양성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독립영화 이 작품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좀 남들이 상업영화로 가는 발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독립영화는 그 짧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영상으로 이제 스토리를 갖다 풀어줘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작품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일을 좀 오래 했어요. 한 10년 넘게 같이 했어요. 그 이후로? 예. 그럼 얼레벌레 또한 30대 중반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스토리텔링 작가협회가 우리가 이제 생기고 2007년도에 거기 내가 이제 이사로 있으면서 이제 같이 또. 그러면 그 사이에 뭐 글을 뭐 대본이나 이런 걸 쓰셨던 건 없고요? 많이 썼죠. 제가 그때 술만 먹으면 작가님한테 울분에 토해서 듣는 얘기를 예, 제가 대필 작가 한 15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런 표현 해도 되나? 우라카이라고도 해서 다른 사람이 또 대신 또 낚아채가고 이런 것도 많아요. 네,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근데 뭐 그 당시는 대신에
내 이름으로 안 나가는 대신 페이가 굉장히 셌어요. 돈을 그래도 버셨고. 예, 그러니까 뭐 아침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페이가 그 당시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500 안 주면 해당 대본을 안 줬고, 그리고 이제 뭐 영화 같은 거는 뭐 최소 8천 받았어요. 그럼 지금 부자시네. 근데 많이 그럼 썼죠. 우리 과가 아닌데? 근데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만 쓸 맞죠. 돈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우리는 쓸 돈도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이 없어요. 지금. 에이 이게 약간 우리랑 거리 틀리네. 그럼 아니 탕진했다는 뜻이잖아. 아, 이제 뭐 마지막 탕진했을 때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오피스텔 2개 팔아버리고 차 팔아버리고 오피스텔 2개를 사셨다고? 예. 그래서 아야 그만 아이 너무 잘 나가셨네. 근데 그 당시 아버지가 혈액암을 해서 한 4년 동안 투병을 하셨는데, 아이고. 딱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3억 정도 빚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파산했어요. 저. 그게 몇 년? 그게 2012년도? 아이고 9년 전이시. 예, 그때. 그러면 한 9년 동안은 지금 계속 빚쟁이. 예, 빚쟁이 인생. 그래 이때부터가 그래서 나랑 친해진 시기가 그때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잘 나갔을 때는 나랑 안 친해져 사람들이. 아니, 그 당시에 뭐 희한한 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밖에 안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송병조 감독이라는 친구가 몽몽이라는 작품을 들고 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그거 하면서 자꾸 다시 나왔는데, 그때 진짜 사기 아닌 사기를 또 당했죠. 그때가 저 만났을 시기. 아니요. 그 전에 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상암동에서 이제 작업실을 딱 차려주고 여기서 글을 써라.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작품을 하나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다른 작품 같이 쓰고 하면서 하나는 이제 계약금만 받고, 하나는 이제 팔았으니까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고 계속 각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색 작가를 구하셔라.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 결국에는 그거 이제 소송에서 이겼죠. 그것도 그분이 파산하셨어요. 금액이 좀 많이 컸나봐요. 예, 뭐 그 돈은 못 받았습니다. 왜요 또? 그냥 그 다는 아니고 한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그분이 이제 개인 회생인가 파산인가 해가지고서 한 달에 한 18만 원씩 들어와요. 60개월 할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 근데 씁쓸하지만 참 부럽네요 저한테. 전 지금 수입이 없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수입 없는 거랑 똑같아요.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 공포의 시간 이제 뭐 수익이 들어올 거예요. 그거 수익이 유튜브 나가서 어떤 수익이 나올까요? 유튜브 말고 다른 데 걸리는 건 없나요? 영화제 이제 걸려야죠. 그렇죠. 영화제 뭐 좀 상 받고 하면 뭐 상 받을 자신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1등 하려고 찍었죠. 그러니까 잘 나왔나요? 하루 만에 찍어서 좀 시간이 좀 아깝긴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편집해서 내보내긴 할 건데, 제가 원했던 그림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원했던 그 시에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 한 65%? 다시 여쭤볼게요. 네. 잘 될 것 같아요? 좀 잘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평가는 뭐. 우리 이제 그 심사위원들하고 이제 대중들이 평가하는 거라. 아니 근데 작가님 보면은 되게 사기도 많이 당하시고 이렇게 네. 하시면서 우여곡절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얼굴을 보면 네. 사기를 좀 칠 얼굴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기 당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사기를 쳐보려고 마음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안 당할 사람 같으니까 저도 모르게 나는 안 당해 이상 항상 얘기를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대표적인 것도 뭐 아시잖아요. 여고 동창 뭐 한채영, 뭐 신소율, 남길이 막 주연 캐스팅됐던 화려했던 거, 그것도 실질적으로 영화 못 나갔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다른 지인 통해서 하나 소문을 들었는데 네. 다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가 그 똑같은 거를 개발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이런 게. 뭐 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 어쨌든 그 저작권 저한테 있기 때문에. 천일은 들어갔었었나요? 네? 천일은 들어갔어요? 아예 못 들어갔어요. 아예 못 들어가고. 네. 아마 그때 당시 이제 저한테 좀 어느 정도 힘 실어주고선 같이 하자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대본 나온 후에 얘기했었으면 제가 뭐 뉴든 아니면 쇼박스든 그 당시 투자팀 같이 들어갔겠죠. 근데 뭐 하다가 멈춰버렸으니까 뭐 한 씨가 제일 좀 피해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방송에 나와서 나 이거 뭐 패스했다. 그런 이름은 언급하는 건 네. 아니니까. 예. 지금 저희가 아무리 구독자가 없다고 해도 네. 예.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쵸.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작가님의 뭐 신념이라든지 이런 거. 저는
남들하고 똑같은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제가 지금 제작사를 좀 차려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남들하고 똑같은 제작사 이거 하려고 차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페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지금 이제 영화 시장이나 드라마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표준 계약서 이런 그리고 정상적인 업무 이런 거 저는 그걸 좀 좋아해요. 대가성. 내가 정확히 줘야 그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좀 저는 선지급하는 게 좀 많아요. 그래도 벌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제가 제작 지원을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입장이죠. 근데 항상 하고 나면 손해가 되더라고요. 요번에도 한 990 받았는데 제 주문에서 한 400만 원 돈 나가는 거 보니까 그 들어온 건데. 네. 우리 변 PD는 열정페이인데 밥 한 끼 사주고. 뭐 처음엔 다 그렇지 않나요? 아픔이 있죠. 뭐. 그러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잘 될 겁니다. 응원합니다. 일단은 보니까 작가님 같은 경우는 되게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겪어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고민 아닌 고민 이런 걸로도 이렇게 편하게 지금 대화를 좀 제가 해보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사람 좋고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꼭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꼬이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렇게 해서 당했던 적이 되게 많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착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생기면 저희같이 선량한 사람들도 되게 악덕해지려고 한답니다. 되게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특히 예술업 중에 그런 것 같아요. 방송이든 영화든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기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죠. 저는 이제 이쪽 일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가. 그러니까 열정페이 이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잘못된 게 이런 것 같아요. 착하게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사람을 착한 거를 알고 더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호구로 생각을 하고 잡아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케이필 작가님도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케이필 작가님이랑 한 7년, 8년을 이제 알면서도 뭐 자주는 보지 못했어도 계속 이렇게 케이필 작가님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서로 일했던 이유는 사람을 서로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전 이런 모습이 되게 좋아요, 우리 작가님. 그래서 과찬이십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는 말자, 이런 마인드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왜 일반인들이 작가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궁금해하긴 한데, 그래서 네. 이제 작가들의 일상생활, 이제 평상시에 이제 뭐 하냐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요. 그쵸. 그러니까 뭐 노나 백수인가? 뭐 낮에 막 빈둥빈둥 다니고 있고 뭐. 근데 작가 일을 하시는 대부분은 그냥 사람들을 쳐다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관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거 좀 궁금해하고, 그리고 한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 진짜 공부를 수도 없이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만 로맨스라고 생각해가지고서 로맨스 그냥 쓰면 되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사람 심리 해가지고서 그거 진짜 수많은 것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준비하면서 지금 작업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현재 이제 6년째 제가 자료조사하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가들이 그냥 놀지는 않아요. 한 작품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5년, 6년, 뭐 어쨌든 길게 보면 한 10년 동안 이렇게 작품을 붙들고선 노력을 하죠. 근데 한 작품만 붙들고 노력하면 그냥 딱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 작품을 동시에 이제 쓰는 경우가 좀 많고, 써놨던 것도 다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왜 주위에 작가라는 사람들 뭐 있다고 보면은 맨날 그냥 어디 앉아가지고 글만 쓰고 있고 집에만 있든가 카페만 있든가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저 사람들이 생활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생활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제작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못 말리는 컬링브라고. 근데 그 작품도 실질적으로 대본은 10년 전에 나왔어요. 그 10년 전에 나왔다가 2007년도에 나왔던 작품을 이제 재각색해서 그 한국 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됐죠. 근데 그냥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 계속 이렇게 고수치고 막 이렇게 쌓여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시기하고 맞아 떨어지면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 회사원만큼 수익은 있나요? 없어요. 지금은 이제 뭐 바라지도 않고
지금 제가 한 달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버는 돈 20만 원 될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달이요. 하-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쓰는 돈은 한 달에 한 120이 나가더라고요. 100만 원 어떤 충당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꾸나요? 그쵸. 계속 빌려서 이제 얻다가 이제 지금도 소송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 받으면 또 갚고 막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대인 관계가 원만 너무 많이 도와주셔요 주변에서. 다행이네. 많이 도와주셔요. 근데 점점 대인 관계가 좁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그러진 빌리다 보면. 않고 있어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돈을 계속 꾸다 보면 전화를 안 받던데 자꾸. 그런가요? 아 근데 한 달에 20만 원. 더 이상의 수입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크게 이제 우리 작품을 통해서 딱 나가면 모르겠지만 그냥 고정적인 수입은 없잖아요 작가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도 제가 이번에 단편 영화 연출한 것도 다음 작품을 위해서 다음 작품을 해서 더 좋게 만들었을 때 투자가 들어올 수 있으면 그때는 이제 정산 다 끝나고 나서 뭐 상업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수익 빼고 끝나고 나중에 제가 수익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것도 저 혼자 가질 수 없으니까 스태프들하고 또 나눠 가져야죠. 아니 근데 그만큼 벌면서도 이 작가 하는 게 좋아요?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숨 쉬는 거랑. 그러니까 글을 안 쓴다고 했을 때는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9? 12월? 그쯤에 이제 파혼을 냈어요. 이제 뭐 서로 간에 이혼이 아니고 파혼. 파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준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서로 힘든 것도 있었고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바랬던 게 그거였어요. 글 안 쓰고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너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 이 한마디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파혼까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밥은 안 먹어도 글은 써야 돼요. 근데 그 와이프 되시려고 했던 분도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해했죠.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대기업 같은 출판사에서 고위직에 있었으니까. 와이프 되실 분이? 네. 아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와이프가 돈을 좀 버니까. 그리고 이제 동생도 연예계 쪽에 있었고. 아니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 보면은 뭐 요즘 뭐 흔히 일반 직장인들 보면 뭐 200만 원, 뭐 180만 원 뭐 이렇게 좀 버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근데도 다 돈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 사시잖아요. 저 말고 이제 저만 기준했을 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다른 작가들은 다른 일을 해요. 서브잡을 하죠.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막노동을 하든가 어떤 데 딴 데 가서 뭐 일당을 뛰든가 뭐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붙들고 이제 그 생활을 하죠.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할 수 없는 입장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예, 어머니가 이제 현재 치매라 제가 아이고. 한 3년 동안 지금 제가 옆에서 좀 보살피고는 있는데 어머님을? 예. 그래서 낮에는 어머니랑 같이 있고 지금 저 건너편에 이제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그래서 낮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밤에는 이제 제가 작업실 가서 이제 일을 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2-3시간 자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작가라는 이름만 들으면 참 속된 말로 있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도 여기 보시면 멀쩡하시잖아요. 뭐 힘들다고 뭐 이렇게 징징거리시지도 않고 얼마나 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긍지와 꿈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배우셔야죠. 여러분들도 좀 희망찬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에는 그래도 자신은 있다는 뭐가 있죠. 그쵸. 전 제가 글 쓰는 거에 대해서는 둘째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20대에서부터 좀 남보다 좀 상위권에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이제 딱 죽기 전까지 하고 싶었던 그동안에 이제 울부짖던 그런 스토리를 좀 끄집어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 뱉고 살잖아요. 근데 그걸 좀 대신이라도 좀 뱉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마무리 멘트로 하시면서 딱 마치면 되겠다.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제 미래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튼 미래에 솔직히 뭐 정치에 대한 거 솔직히 뭐 관심도 없고, 근데 관심을 너무 안 가져도 솔직히 세상이 뭐 발전 없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서민들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난 요번에 코로나 때도 솔직하게 뭐 얼마 나눠주는데 서민들한테 뭐 이거 갖고서 말 가고 막 그렇게 싸우는 것보다 그분들 연봉 한 번만 다 내놓으면 그거 어느 정도는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일 아닌가요, 그거? 난 솔직히 좀 그렇게 좀 따뜻하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특히 정치하시는 이 공인들한테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서민들의 서민을 좀 돕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더 따뜻해지는 세상,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손잡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지금 뭐 과거보다는 지금이 좀 더 각박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저희 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뭐 빌라이긴 하지만 서로 다 만나면서 웃으면서 지내요. 근데 오히려 아파트가 사람들이 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좀 주변 사람들 인식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런 세상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작가님이 정말 성공해서 네. 이름을 이제 널리 알릴 정도가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막 도와주시고 하면 되겠다. 네, 그렇게 하려고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저 관에 돈 안 넣어가지고요. 그럼 그 돈 다 주고 돌아가시죠.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